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랜선 커핑 가이드 영상이 조금 많이 늦었죠. 네, 준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일이 조금 많더라고요. 참여는 총 132명이 해주셨고요. 많이 참여해 주셔갖고 정말 기쁘기도 한데 좀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이번 주에 다른 일들을 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일요일 날 같이 커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커핑 볼이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용량 같은 경우에는 한 150ml에서 200ml 정도 사이가 가장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요만한 어떤 잔이라던가 용기가 집에 있을까? 저만 생각해도 집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딱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좋은 대안이 많이 없습니다. 요거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조금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자기도 상관이 없고 뭐 유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도 내열이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종이컵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커핑을 할 수 있는 볼 5개가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얼마만큼의 커피를 담을 거냐. 바로 이제 커핑볼 자체를 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부으셔갖고 이 커핑볼의 부피를 먼저 알아보세요. 그래서 몇 미리의 물이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0.055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ml짜리 잔이다라고 하면 0.055 곱하면 11g이 되겠죠. 그래서 한 컵당 11g의 분쇄된 원두를 넣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울은 필수가 되겠죠. 근데 저울 자체도 0점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면 정말 좋고요. 근데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감으로 하시는 수밖에. 뭐 커핑 한 번 때문에 새로 구매한다거나 이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전동밀도 상관없고 핸드밀도 상관없고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렴한 거 비싼 거 상관없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커핑 하시기 전에 좀 분해를 할 수 있으면 분해를 해서 최대한 좀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분쇄도 샘플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고 가장 비슷한 분쇄도를 찾아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상태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커팅을 하셔서 종이 같은 데다가 부어 놓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살짝 만져보고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비슷한 크기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끓일 전기 포트가 필요하죠. 이런 주전자용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뭐 집에 있는 것들은 아마 그냥 이런 스타일의 전기 포트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5컵을 한꺼번에 하려면은 최소 1리터 이상은 필요로 할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전기 포트가 1리터가 안 된다, 뭐 그건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일요일 날 저희가 커핑도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요. 굳이 방송에서 하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막 따라가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물 뭐 2번 끓여서 나눠서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냅킨이라던가 냅킨 대용해서 뭐 키친타월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분의 컵이 몇 개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는 뭐 이렇게 뱉을 때도 쓰고 아니면은 스푼 같은 거 헹굴 때도 쓰고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니까 여분의 컵을 뭐 한 3개 정도? 요거는 용량 상관없으니까요. 뭐 집에 있는 밥 공기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푼 같은 경우에는 커핑 스푼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긴 밥 숟가락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물인데, 제가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는 우리 아이시스를 씁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테스팅을 해 봤는데 딱히 뭐 아이시스를 쓴다고 해갖고 엄청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물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의점에서 아이시스 2리터짜리 하나 사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 나는 평소에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데 우리 집에서 쓰는 물이 딱히 뭐 불만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편한 거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슬러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아마 커핑이라는 것 자체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커피를 준비를 할 때도 커피용으로 로스팅을 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조금 신맛이 자극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로스팅을 했고요. 대신에 그래도 맛을 볼 때는 조금 정확하게 맛을 볼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슬러핑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 이 안에 이 혀 위에다가 커피를 전체적으로 약간 발라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네, 요렇게 먹으시면 거하고 네, 이렇게 약간 쭉 빨면서 혓바닥 전체로 커피를 덮는 거하고는 느낄 수 있는 어떤 맛의 스펙트럼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커피를 혀의 넓은 부분에 다 적실 수 있을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혓바닥이랑 입천장이랑 다 있으면은 커피가 분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하듯이 약간 좀 혓바닥이랑 천장이랑 붙지 않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갖다 대고 쭉 들이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요 스킬은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사실 가지고 있는 스킬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국이라던가 찌개라던가 간 맞추실 때 이렇게 해갖고 요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사실은 그냥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신에 그렇게 뭐 못 먹을 정도로 뜨거운 커피가 아니니까 얘를 드실 때 천천히 들여 마시지 마시고 조금 빠르게 축 하면서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혀를 좀 다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될 때까지 식사하시면서 국이라던가 찌개라던가 이런 거 드실 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랜선 커피 뭐 우리가 서로 뭐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쪽팔리고 그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